네, 지역사회복지론 1장 우리가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 볼 텐데요. 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에 대한 일단 출제 빈보를 한번 보면 이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은요 매회 거의 출제가 다 되었던 그런 장이고요. 이 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다 기억을 하셔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1장을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은 1장에서는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형과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이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나누느냐 해서 지역사회를 유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기능과 비교 척도로 나누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지역사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커뮤니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커뮤니티 이러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는, 개념의 커뮤니티를 보시면,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 커뮤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사회라는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다.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니티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게 조직화, 그쵸? 조직사회다. 또 조직화되어져 있는 그런 조직사회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플러스 조직사회, 그래서 공동체가 포함되어져 있고 조직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가 이제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가 21세기에 와서는 또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사이버 공동체, 그 다음에 가상 공동체, 그쵸? 이런 것까지도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의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동체까지 또 우리가 지역사회로 포함을 한다라는 거 요렇게 까지 포함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념은 굉장히 넓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 하면 네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지리 일정한 행정구역,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 광역시, 그쵸? 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누는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똑같으면 되느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그쵸? 그렇게 의미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가 단순히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리적인 지역사회, 그쵸? 지리적인 지역사회는 일정한 경계를 얘기해요. 일정한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 안에 구성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그러면 지역사회냐 아니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정한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지역사회 안에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똑같은 동질성, 똑같은 어떤 하나의 똑같은 동질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동질성을 띈 사람들이 지역사회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것을 지역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지리적, 그쵸?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그쵸?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자연지역으로서의, 그쵸? 자연지역으로서의,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능적 지역사회죠. 1번, 2번, 3번 지리적 지역사회, 동질성을 가진 지역사회, 그다음에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사회는 보통 지리적인 것에 기초를 하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기능적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동질성은 없지만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러한 지역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이익단체라든가 또는 뭐 어떠한 그 동호회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사이버 가상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능적인 관점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는 구조적인 관점, 이제 기능적인 관점의 두 번째는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을 보면, 구조적인 관점은 개인과 국가 간의 중개자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과 국가를 매개하는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과 국가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지역사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클라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영토적이거나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사회 심리학적인 것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학자는 바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테니스에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테니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론이 바로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바탕에 두었던 그런 이제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제 그 테니스의 이론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심리사회적인 그 테니스의 이론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는 매개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미시적인, 그쵸? 미시적인 입장에서의 개인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국가가 있으면, 그쵸? 여기에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지역사회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 매개, 그쵸?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구조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중간을 통로 역할,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구조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입장은 이 지역사회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고, 기능적인 것과 지리적인 그런 역할보다는 어떠한 심리적인, 그쵸?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전통적인 지역사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가깝고, 그쵸? 굉장히 공동체가 끈끈하게 정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죠. 그쵸? 심리적으로 아주 가깝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익사회로 넘어가면, 전통적이지 않고 현대사회로 와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죠. 그쵸? 커서 굉장히 이게 멀어져 있어요. 거리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멀고 어떻게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개인화가 되어지고 이익사회가 되다 보면 이제 이기주의가 팽만해지게 되고,
이기주의가 팽만해지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사회복지라는, 그렇죠? 사회복지라는 어떤 따뜻한 그러한 요소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사회심리적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테니스라는 학자인데요. 테니스는 그래서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테니스의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가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테니스의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를 보면 테니스는 이익사회, 공동사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동사회는 전통사회고 이익사회는 현대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통사회는 좀 더 대면적이고 가깝고 아주 정으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전통사회, 근데 공동사회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이익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현대사회가 되는데 이 이익사회는 계약적이고, 그쵸? 그 다음에 비대면적이고, 아무래도 사회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얼굴을 자주 못 보게 되고, 비대면적이 되다 보니까, 서로 계약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기주의가 팽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이 테니스의 이론을 보면은요, 사회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사회고, 공동사회면서 연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체. 우리가 연합체일 때는요, 굉장히 끈끈하고, 이 힘이 강한 겁니다. 여기서, 공동사회 연합체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사회의 협의체가 돼요. 협의체는 서로 협의하에 만난 거기 때문에 계약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사회도 켜지면 협의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사회지만 좀 더 커졌기 때문에 협의체가 되면서 계약 관계가 들어가니까 연합체보다는 조금 더 계약적이고 이기적이고 약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회에서 협의체로 바뀌면 이익사회로 넘어가겠죠. 그쵸? 그럼 이익사회로 넘어가면서, 자, 순서대로 가면 이익사회의 연합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테니스는 공동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익사회가 되지만, 이익사회로 넘어가면서 협의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협의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협의체가 되니까, 이익사회에서 협의체가 되는 이 시기는 완전히, 어떻게,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협의체니까 계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개인주의가 팽만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익사회이면서도 연합체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심리학적인 지역복지의 구조가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테니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익사회 연합체가 되면 이제 지역복지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회의 연합체, 공동사회의 협의체, 이익사회의 협의체, 그 다음에 이익사회의 연합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보통 복지적인 형태는 여기서는 이제 가족에 의해서 복지가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공동사회 협의체에서는 주로 이제 무슨 어떤 조합이라든가 옛날에는 길드 조직 같은 이런 또는 뭐 종교 조직 같은 이런 데에서 복지가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익사회 협의체에서는 주로 민간 단체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